혹시 요즘 남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거나 부정적인 모습만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? 혹은 매사에 즐거움도 없고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만약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되었다면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. 오늘은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을 방치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심리사 백아론입니다. 요즘 선생님들의 자존감은 좀 어떠신가요? 자존감이란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고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? 이는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계속 방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요?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을 또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건데요. 중요한 것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.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과 비교해 보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죠.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로 인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만 떠오르게 되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신의 내면에선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. 일상생활이나 어떤 활동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, 이것은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은 이러한 성취감과 즐거움을 통해 삶의 방향성, 즉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느끼는 데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꼭 거창하지 않은 사소한 것이라도 일상생활에서의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입니다. 이는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있는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나 홀로 지내는 공간을 꾸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이는 가격이 비싸고 저렴하고를 떠나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꾸밀 수 있는가,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두고 대할 수 있는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로는 많이들 아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. 작은 일로 쉽게 우울해한다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게 된다거나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우유부단함이 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자존감이 낮아지면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렇다면 낮아지는 자존감,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? 정말 많은 방법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.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증거 찾기입니다.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지지하는 증거와 지지하지 않는 증거를 적어보고 융통성 있는 생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.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 아론 백에 의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면 감정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능감 높이기입니다. 앞서 말했듯이 성취감과 즐거움은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한 활동, 즉 계획과 실천을 의식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텐데
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. 아니, 처음에는 오히려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고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후 이제 그 활동에 성취감과 즐거움을 1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해서 기록해두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. 이런 활동을 기록해두는 것은 내가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과 실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. 이러한 활동은 이 표를 통해서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건데요. 이 말이 조금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수용한다,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, 일단 자기 자신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건데요.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으면, 자신의 약점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또한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여기서 약점에 신경 쓰기보다는 강점을 더 발달시킴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자존감이 떨어질 때 겪을 수 있는 일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혹시라도 앞에 나온 표와 한 10분 정도의 무료 코칭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